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 때 여러분 제로 트러스트란 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토크아이티 시청자분들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의 클라우드 접근 관리라는 주제로 IBM 코리아의 박형근 실장님, 또 굿모닝 아이텍의 장재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근데 이런 접근 제어, 접근 관리, 네. 뭐 이런 특권 관리 이런 것들은 옛날 한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요새 같이 이제 언택트가 되면서 이런 접근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진 겁니까? 우선은 이제 종래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딱 명확한 선이 있었어요.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 사용자들을 이제 관리 통제하고 접근 관리하고 하면 됐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시대랄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나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오픈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제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억세스하는 소스가 네네네. 데이터 센터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 에브리웨어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억세스하는 포인트가 달라진 거고요. 네. 그런 것들 다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어떤 또 관점에도 달라졌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법 규제 사항들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는 네. 실제 이제 이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활동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 전방위로 이제 데이터 기록을 이제 남기게 될 이제 네네. 그런 사항들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용어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에브리웨어에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접근하는 사용자가 단순히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는 이 사용자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문제점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용자에 대한 이제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이제는 바뀐 이제 이 접근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네네. 확실하게 더 알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이고 네.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너무 또 복잡해져도 네. 사용자가 싫어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UX도 중요해지고 또 사용자들의 어떤 사용 흐름도,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안에서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죠. 이제 편의성과 이제 보안성을 어떻게 같이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고민해서 이제 솔루션화 시켜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할 때 한번 뭐 그쪽 사이트에서 네. 저한테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면 맞습니까? 하면 뭔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이거 좀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런 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자들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단순히 이제 옛날의 불편함이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또 다른 편리함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 때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뭐 하이브리드건 아니 풀이건 아니 쓰는 거니까, 그죠? 네네네. 네. 적응 관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장이 한번 네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우선은 뭐 올 2분기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IBM의 엑스포스에서 인사이더 3 리포트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자에 대한 위협 보고, 그러니까 내부자 위협이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꾸 시스템이 오픈되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내부자가 정말 내부자냐? 이게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이게 외부자일 수도 있고 내부자일 수도 있고, 네네네네. 뭐 내부자도 악의적인 내부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자가 내부자를 가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부자 위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되었고요. 아니면 내부자 PC가 자기도 노트북에 탈취돼가지고,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이제 보안 사고들도 이제 흔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부자 공격에 대해서 이 해당 내부자의 40% 정도가 이제 특권에 관련된 그런 사용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어떠한 해킹 사고, 보안 사고 내에서 보면은 이 접근이라든가 이 권한이라든가 계정이라든가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서비스든 들어가려면 이제 계정이나 그렇죠. 접근 권한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 정도가 이제 특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권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리포트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툴, 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자 위협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네.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추이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화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디지털로 뭔가 일하려면 일단 억세스가 돼야 될 거니까 맞습니다. 뭔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 디지털로 맞습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 만나서 그냥 하기라도 하지만 이거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했었을 때 증거에 대한 부족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부족이 되는 이유들이 하나가 이제 그런 그 특권 사용자들의 접근에 대한 이력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해서 사고 조사에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이제 조사도 어렵고 탐지도 네네. 어렵고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권을 갖고 가는 사용자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시스템 관리자밖에 없었어요. 시스템 관리자밖에 없었었는데 요즘 이제 클라우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데브옵스라고. 네.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 분들이 이제는 특권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권에 대한 관리 대상이 단순히 시스템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내지는 다양한 조직 내 역할들로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다. 또 요새 또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면서 예, 맞습니다. 개발자들도 옛날에 예, 예. 통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분산돼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관리, 작게 보면 조직 내에서 특권을 이제 갖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5가지의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최소 권한 원칙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권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두인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으로 이제 특권 접근 관리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보안 관제를 포함해서 사실 하나의 솔루션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계층, 심층 방어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및 관리 부서의 독립성이라든지 거버넌스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균형 잡힌 이제 관리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안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이 이제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주로 하려는 내용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으로 어떻게 특권 접근 관리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IBM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큰 주제가 되는 그 제로 트러스트가 되는 주요된 환경 중에 하나가 사실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관리,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접근하는 보통 이제 인프라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이긴 하는데요. 클라우드 보안 관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어려운 점들은 실제 고객사에서 만난 유스 케이스 기반으로 이제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 추구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사용을 할 때 보면은 1인 1계정 보통 이제 아는 원칙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권이다 보니까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웹 관리 콘솔이 있죠. 네네. 인프라 영역인데 인프라를 관리하는 아주 최상위의 권한은 웹 관리 콘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웹 관리 콘솔에 대한 계정을 어떻게 공유하고 또 웹 관리 콘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 추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경로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명령 통제, 뭐 랜섬웨어 대응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후에 추가로 설명.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그냥 네. 이게 누가 사람이 네네. 뭐 정책을 갖고서 수동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한두 대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클라우드라고 하는 특성이 동적으로 이 시스템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신뢰성 문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래 이제 보통 시스템 접근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도용이 되고 뭐 다른 악의적인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직원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접근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나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문제들이 시스템상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AWS 웹 콘솔 같은 경우에는 웹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웹 서비스의 계정을 부주의하게 관리자가 자신이 흔히 쓰는 이제 그런 패스워드로 이제 해놓고 외부에서 이제 그 웹사이트가 탈취가 된다 그러면은 그 AWS 관리 콘솔 자체가 노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모범 사례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이제 그 멀티팩터 인증, 네. 모바일 OTP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솔루션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이제 OTP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이도 키, 굉장히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 아날로그하게 그런 파이도 키 기반 이렇게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키 기반으로 해서 접근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채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 접근 통제 시스템하고 결합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가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이상징후 같은 것들을. 네네, 이상징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접근 관리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OTP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팁인데요. 모바일 OTP를 테스트를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OTP 핀 번호가 나오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스크린 캡처 기능만 쓰실 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캡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 중에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바일 OTP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악성 앱들이 그런 스크린 캡처 기능을 활용을 해서 OTP 번호를 이제 유출하는 이제 그런 공격 기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면 캡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들이 이제 설정상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OTP 안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웹 관리 콘솔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클라우드 관리 콘솔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생성하고 서버를 시작하고 중단하고 삭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방화벽 규칙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의적인 뭐 그렇죠. 시도가 있는지 네. 아니면 뭐 실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이제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솔루션에서는 이러한 웹 관리 콘솔에서 하는 행위들도 이제 종래에 이렇게 시스템에서 이력을 남기듯이 동일하게 웹 관리 콘솔에 대해서도 이제 레코딩을 다 합니다. 레코딩을 통해서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관리자가 클라우드 웹 관리 콘솔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되는 거고요. 진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진짜 웹 관리 콘솔이 네네네. 거의 뭐 하나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제 책임 추구성 확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의 옵션인데요. 이제 모바일 OTP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스템 접근하는 접근 관리 솔루션에 이제 관문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내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모바일 OTP를 한 번 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전에 이제 접근 통제 솔루션에서 한번 모바일 OTP를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OTP를 네. 다시 한 번 더 인증 확인을 함 통해서 정말 중요한 서버라면은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금까지 OTP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 인프라라는 게 뭐 이거 1인 1계정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유자 본인만 사용하는 시스템은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보통 보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협력사라든지 뭐 어떤 그 작업 때문에 다른 외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해 줘야 된다라든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면은 이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제 전달한다든지 카톡으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발송을 한다라든지 하는 경우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은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제 직접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직접 가서 이렇게 치거나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OTP가 요즘 권장되다 보니까 OTP도 참 큰 이슈예요. 예를 들면 이제 OTP가 이네이블 된 시스템에서 그 담당자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면 휴가지에서 이제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이제 OTP 핀 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전화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편리하게 공유해 주면서 또 안전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IBM 솔루션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IBM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계정 정보를 이렇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전자지갑이죠. 하나의 전자지갑에 이제 저장을 해 놓는데요. 이 전자지갑에 저장된 거를 이제 특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승인하게 되면은 이제 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이 전자지갑에 접근을 해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직접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시나리오는 아까 얘기했던 OTP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AWS의 그 계정인데요. 여기에 보면 OTP 정보까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스템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 더 이상 이제 휴가지에 가 있는 담당자를 계속 전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득한 기간 동안은 OTP 정보를 활용해서 AWS에 이제 접속을 하고요. 접속한 그 내용은 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 이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 레코딩으로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제 이 사용자가 이렇게 빌려주더라도 어차피 불러줘야 될 거잖아요. 불러줘야 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휴가 기간 있으니까 휴가 가기 전에 어떤 휴가 기간하고 어떤 특정 사람 딱 지정하면 그 사람만 이제 그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편리성과 이제 안전성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저희 솔루션은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시 때문에 이렇게 패스워드가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표시가 됩니다만은 패스워드 정보 자체를 이제 없애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푸티든 아니면 뭐 시큐어 CRT든 뭐 아니면은 그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든 이렇게 이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패스워드 안 가르쳐주고 한번 마스킹 같은 걸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스킹을 아예 시스템 내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한테는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패스워드 정보 공유 없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외부 클라우드 존에 사용하려고 보면 이렇게 방화벽을 이제 어떻게 뚫어줘야지 사실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방화벽 관리가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많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센터, 기존 데이터 센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걸로 방화벽을 썼지. 이제 지금처럼 내부의 직원이 외부의 클라우드 억세스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옛날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클라우드 존들이 동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화벽 관리자들은 이제 수시로 막 뚫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뚫어지게 다시 또 차단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려 없이 계속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사항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저희 쪽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솔루션과 사용자들이 이제 하나의 경로만 허용을 해주고 실제 클라우드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주면 좀 더 간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또 물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점프 서버 같은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점프 서버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점프 서버에서는 이력이 남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력을 남기면서 실제 사용자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지를 이제 전부 다 기록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사실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하나만 쓰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WS가 됐든 뭐 애저가 됐든 뭐 GCP가 됐든 IBM 클라우드가 됐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통합 관리하고 이게 이 통일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뭐 구축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클라우드 센터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WS, 애저, 그다음에 GCP,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을 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 커버하면서 보통 보면은 저게 트래픽이 네. 많지 않으면 저게 프록시 게이트웨이를 세 개를 각 뭐 클라우드마다 한 게 아니라 네. 하나 꽂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요거 개수는 네. 성능에 관련된 거지, 오케이. 뭐, 이렇게 구성을 반드시 클라우드마다 이렇게 데디케이션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클라우드를 한 번에 커버를 하는 것처럼, 뭐 적다 그러면 하나의 프록시 게이트웨이가 이 네 개의 클라우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도 많을 거니까는, 예. 근데 이게 요즘 같은 때는 이런 프록시 게이트웨이 수요가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네. 맨 처음에 그냥 방화벽, 네. 기존의 방화벽을 건 바이 건으로 네네. 세팅하고 또 이렇게 하고 다시 리컨피그하고 이런 사용자도 되게 많겠네요, 현재. 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VDI 솔루션을 구축을 한다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이제 점프 서버를 구성한다라든가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다 이제 이 사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으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책임 추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보안적인 기능들이 좀 미흡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저희 쪽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점프 서버나 VDI 같이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사용자의 책임 추구성과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확인, 이제 신뢰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점퍼 서버나 이제 VDA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명령어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런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어 통제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 사용에 대한 통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유행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랜섬웨어 공격의 피해를 중요 서버인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버에 대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목록을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실제 그 목록에 없는 이상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실행 못하게 이제 강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행위는 아예 네네네. 동작을 맞습니다. 못 하겠네요. 네네, 화이트리스트니까.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관리도 이제 보통 접근 관리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관리해준다. 그건 이제 뭐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의 인프라에 대해서 뭐 스케줄 베이스로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관리한다라든지 뭐 SSH 키 같은 거를 자동으로 이제 재생성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화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더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아까 그렇죠. 했던 데브옵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어플리케이션 내에 패스워드를 하드 코딩 한다라는 거죠. 하드 코딩된 그런 패스워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데브옵스 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또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 내에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하드 코딩된 이제 패스워드들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그나마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공개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더 문제가 더 이게 심화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스워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서버를 통해서 실제 이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쪽에서 패스워드 그러니까 계정 정보, 아이디 소위 말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불러서 쓰는 형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이제 더커 환경, 컨테이너 환경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발자가 이제 그 안에다 하드 코딩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때 네, 필요하면 그걸 하기 위한 이제 SDK를 제공해 드린 거죠. 네, SDK를 네, 네.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더 이상 개발자는 신경 안 쓰고 오케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 저희 쪽 솔루션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네, 네.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뭐 어떤 그 성능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성능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캐퍼시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레벨로 있어요. 그레이드로 이제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초당 5,000건 이상의
이 리스폰스는 평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속도이고요. 뭐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를 늘려서 이제 서브 서비스를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서버가 있는가 하면은 미처 관리되지 못하는 서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나 이제 아까 했던 클라우드 웹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임의로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옛날처럼 하드웨어 서버가 아니라 네네. 논리적인 서버가 마구 튀어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공격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내부자의 이제 오남용이죠.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임의의 서버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얘기 많이 있으니까 암호화폐 채굴기로 이제 회사의 클라우드 자원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보안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비용이 이제 뭐 나가는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인스턴스나 이제 계정을 이제 탐지하는 기능들을 이제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한 이제 그 화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이 대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클라우드 존에서 어떤 서버들 계정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전체 환경에 대해서 이상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탐지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이 숙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인프라가 작은 인프라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손쉽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뭐 옛날처럼 이제 서울의 데이터 센터 뭐 이게 아니라 실제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 AP, 뭐 유럽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내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일반적인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통합보안 관제 솔루션들 있잖아요. 뭐 IBM 같은 경우는 이제 큐레이터 같은 심. 큐레이터가 심 같은 이제 이런 솔루션들하고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이렇게 왼편에 그 이미지가 큐레이터의 저희 쪽 그 접근 관리 솔루션의 앱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편에 보이고 있는 화면은 큐레이터 화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쪽 접근 관리 솔루션에서 이상행위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심이 없더라도? 네, 심이 없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상행위 분석을 하는 이제 기능, 머신러닝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탑재된 그 이상행위 분석 기능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의 이상행위나 뭐 예를 들면은 이 사용자의 접근 위치가 갑자기 변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 사용자가 너무 벌크로 많은 시스템에 접근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해내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은 이제 필드에서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고객들이 실제로 이런 거 갖고 이런 머신러닝의 이상 증후를 갖고서 뭔가 혜택을 본 그런 뭐 사이트나 고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상행위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도전 과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효과성에 대한 오탄도 있고 그런 부분이나 이제 학습에 대한 기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이 프리 빌트된 그런 룰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객사에 최적화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학습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이상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학습에 의한 부분들은 이제 학습 기간이나 학습 그 시점에서의 이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지도학습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 혜택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평소에는 그냥 흘려버릴 데이터들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오남용이면 이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네. 뭐 해커에 대한 공격 증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 사고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쭉 얘기하면서 솔루션 명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솔루션 명이 이제 제 마지막 장편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네, 네. IBM Security Verify Privilege Vault라고 하는 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IDC 내에 이제 기존처럼 이제 온프라미스 형태의 배치 모델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IDC 내에서 전체 클라우드 존을 다 관리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배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여기에 온프라미스 형태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배치하는 형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로 SaaS 형태의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배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스트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려서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이 이제 Verify Privilege Vault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까 PAM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Privilege Access Management는 그건 제너럴한 이 네네. 장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 속에 있는 장르가 네네. PAM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팜이라고 합니까? 팸이라고 합니까? 보통 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팜은 좀 그렇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네네네. 제 발표를 마치고요. 자, 그러면 네. 장 이사님. 예, 예. 장 이사님은 요거 쭉 들으셨는데 예, 예. 오늘 한번 들어보시니까 박 시장님 이게 발표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떠세요? 아, 예. 저는 네네. 들어는 봤었고요. 네네네. 네. 그럼 장 이사님은 이제 어떤 거를 어떤 데모를 준비하신 겁니까? 아, 지금까지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 쪽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접근대 통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AWS 콘솔에 대한 로그인부터 이제 통제, 그리고 세션 레코딩이 되는 부분들까지, 네네. 예, 일련의 과정들을 아. 접근 통제하는 부분들을 데모 형태로. 알겠습니다. 한번 데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는 부분이 그 IBM 접근 제어 솔루션에 대한 그 로그인 화면이고요. 플레이를 한번. 네, 예. 지금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수행하는 거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여기에 이제 부가 인증. 기본적으로 IBM 프리빌리지 볼트에서는 이와 같이 그 부가 인증을 지원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는 핸드폰 앱에서 작동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띄운 거고요. 이렇게 부가 인증을 2차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이렇게 관리자 화면이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제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뭐 DB, 리눅스 서버, 뭐 웹 서버 이런 부분들이 분이 나눠져 있고 서버 리스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그 서버 리스트가 다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사용자로 로그인을 함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OTP라는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이 파이도 키라는 그러니까 노트북 USB에 꽂고 이거를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지금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지문 인식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요 지문 인식을 하면 바로 그 로그인 이 부분에서 그렇죠. 사실 고급 노트북 요새 지문 인식이 돼 있는데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로그인을 수행하게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 사용자는 이제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시보드나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온전히 본인이 담당하는 그 담당 서버 리스트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관리적인 통제가 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그 AWS 콘솔에 제가 로그인을 해서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그 AWS 콘솔을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자가 할당해 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설명에 있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을 할당하고 있고 SWKO라는 사용자에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갖다 주면 저 사람이 이제 원 패스워드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진짜 그 패스워드를 안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막 맞습니다. 적다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로 흘릴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노출될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AW 콘솔에 접속하고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부터의 화면은 모두 동영상 섹션 레코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 내역에 대해서 실사용자 추적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AWS 과정들을 예, 접속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제 프리빌리지 볼트에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예, 로그인을 수행을 네.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AWS 콘솔에 로그인할 때도 MFA 부가 인증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접근 제어 솔루션에 이런 MFA 네, 네, 네. OTP를 제공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콘솔에 로그인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그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그 인스턴스가 이제 통제되는, 디스커버리 되고 통제되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스턴스가 그렇게 AWS 콘솔에는 있었고, 지금 IBM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는 이제 리스트를 보면 현재는 리스트가 전혀 없거든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리스트가. 그 부분에 이제 그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스캔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케줄러에 의해서 원래 돌아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데모를 위해서 직접 바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스캔을 돌리면 이렇게 스캔이 되고 있다라는 그 감지 로그들이 쭉 올라가게 되고요. 스캔은 크게 두 가지로 인스턴스 스캔이 있고, 그러니까 서버들 스캔이 되고, 네. 그 안에 서버 안에 계정들을 디스커버리하는 어카운트 스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 쪽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스턴스들도 기존에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은 오토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부하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감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캔이 끝났고 저기 서버 세대의 그 인스턴스가 네. 지금 보시는 거를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AP 노스 이스트 2 존 쪽에 지금 나오는 거 볼 수 있으십니다.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인스턴스 내에 이제 어카운트들 스캔을 수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스케줄러에 의해서 모두 백단에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렇게 스캔 로그가 쭉 수행이 되게 되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은 AWS, 이제 데모 시간이 짧기 때문에 AWS에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게 Azure, GCP, 텐센트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동일하게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이제 계정들이 각 서버별 계정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관리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IBM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이제 등록이 됨으로써 저게 관리됨으로 다 변경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은 딱 디스커버리만 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음이라고 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그 디스커버리 된 서버와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실제 통제되는 명령어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션 레코딩 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에 지금 리눅스 서버에 디스커버리 된 서버에 접속을 하는 부분이고요. 접속을 수행을 할 때 지금 이제 명령어 통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기 보면 RM하고 지금 패스워드 커맨드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가 통제된다라는 정책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SWKO라는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통제하는 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그렇거든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게 해서 시스템이 접근을 해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임의로 패스워드 변경하게 되면 사실 통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네. 명령어 통제는 이렇게 블랙리스트 통제도 가능하고 화이트리스트 통제도 가능하고. 예. 근데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운영성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블랙리스트 통제를 네.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버에 로그인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통제되지 않는 명령어들, 뭐 ls라든지, 뭐 touch라든지 파일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은 잘 수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렇게 생성된 파일에 대해서 RM으로 삭제를 하려고 할 때 이제 통제가 걸리는, 네, 네. 예, 저기 보시면 이제 커맨드가 블락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지금 이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는 거 이것은 팸에 의해서 지금 녹화된 건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시청자들이 물어보고 예. 요거는 또 레코딩 프로그램으로 PC 화면을 그렇죠. 화면한 거지 이거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팸에 의해서 레코딩이 되는 건 저기 접속한 그 터미널만 네, 레코딩이 네. 되고 네, 있는 네, 거고 이따가 그걸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션 모니터링 쪽에 들어가서 그 녹화된 방금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녹화된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요게 이제 녹화된 화면이고요. 네, 팸에 네, 의해서. 네. 좌측에 보면 수행한 명령어들이 쭉 네. 리스트가 나오고 우측에 동영상으로 네, 네. 나오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쭉 보다가 이제 뭐 1시간이면 1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점프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저 명령을 언제 수행했는지 저걸 딱 누르면 저 동영상의 그쪽 위치로 네. 포인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수행했던 뭐 ls 터치, rm 패스워드 이러한 명령어들이 좌측에 보이게 되고 실제 이제 아래쪽에는 그 서버 시스템 상에서 이제 받아들였던 실제 수행된 명령어가 보이는데 저기에 보시면 패스워드는 RM이었거든요. 서버상에서는 다 리젝이 됐기, 차단이 됐기 때문에. 정말 레코딩된 영상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RM을 언제 쳤는지, 그렇죠. 뭐 패스워드 언제 그렇죠. 쳤는지, 그렇죠. 이거는 뭐 며칠짜리를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점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윈도우즈에 대한 부분이고요. 동일하게 좌측에는 명령어, 우측에는 영상 레코딩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레코딩 된다고 하니까 예. 이게 믿음이 간다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용자 PC에서 뭐 서버가 접속이 되지만 사용자 PC를 레코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네, 걸리기 네, 때문에 네. 딱 접속한 RDP 세션, 뭐 터미널 리눅스 세션, 요 터미널 창만 네. 레코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 이렇게 윈도우즈 레코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커맨드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사실 제일적 솔루션이 굉장히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쭉 플레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AWS 아까 맨 처음에 AWS 콘솔에 접속해서 수행했던 그 웹 레코딩, 웹 세션 레코딩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콘솔에 대해서 실사용자 기반의 이제 그 레코딩과 그 책임 추적성이 아까 일어나기 이제 때문에 웹 그 클라우드 콘솔을 계정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솔루션에 의해서 누가 이제 사용했는지 접근했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그 서버 내에 존재하는 어카운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부분 쪽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이제 사용자들은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IBM 접근지와 솔루션에서 백단에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발급을 난수처럼 발급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시스템에서만 그 패스워드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일 단위로 아니면 뭐 월 단위, 분기별로 계속 패스워드는 변경이 일어나는 거고요.
정말 이거는 요즘같이 이제 사무실 특정한 공간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굉장히 뭐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콜라보 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예, 예, 예. 이런 거는 굉장히 필수적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만 자동 관리가 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SSH 키도 이제 요즘 키 기반으로 접근하는 네, 경우가 클라우드 많기 환경은 때문에, SSH 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키에 대한 노테이션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가 난수처럼 그동안 네, 바뀌어왔던 네, 네.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리눅스에 대한 부분 쪽. 이거 이게 최종 이제 윈도우즈 쪽에도 네. 동일하게 기능이 제공된다는 부분 되겠습니다. 네, 데모 영상은 여기까지가 네, 네, 준비된. 네. 네. 어떻습니까? 이사님, 이런 이제 데모 같은 거, 이 팸 같은 거 실제로 예, 뭐 예. 체험 POC 같은 거를 많이 해볼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처음 접해본 예전 스타일의 이제 접근자만 이제 해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걸 예. 딱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제일 와우 하는 것이 어떤 포인트에서부터 그러시나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네. 어떤 웹에 대한 세션 레코딩,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콘솔에 대한 세션 레코딩 부분 쪽이 있고, 음, 기본적으로 저기 이제 로그인할 때도 아이디, 음. 패스워드, OTP를 부가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음. 별도의 상용 OTP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방화벽을 하나만 열어도 된다는 어떤 분산 구조를 가져간다는 예, 부분들, 이런 포인트들에서 예, 굉장히 높은 평가를 예,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서 추가로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모 요청, 아니면 나중에 POC 뭐 이런 것들을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 답글 또 달고 계시니까 전문가들께서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분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원님께서 IBM의 팸 솔루션은 감사 기능 이상? 모니터링 기능이 따로 있는지요? 감사 기능? 네, 감사 기능이랑 모니터링 기능. 네네네. 예. 감사 기능이랑 예, 모니터링. 예. 네네네. 아까 이제 감사 기능은 동영상 섹션 레코딩 예, 부분 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이제 라이브 세션도 또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실제 접속을 해서 현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를 관리자가 라이브로 볼 수 있고, 네네. 그 부분에서 뭔가 이상행위가 보인다면 이제 세션을 디스커넥트하는 예, 기능도 제공을 네네.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사원님께서요. AWS 제공하는 IAM과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과 팸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AWS의 IAM은 실제 AWS의 모든 서비스를 이제 제어하는 이제 네. 권한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권한을 제공한 다음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프라 내에서 이제 서버라든지 이 가상 서버, 가상 인스턴스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감사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가 이제 되겠는데요.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IAM과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이제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제 각각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제 책임 추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용자들이 진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 IAM과 클라우드 트레일은 이제 기본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제 펑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팸은 이제 보안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관리 통제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AWS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멀티 클라우드, 네, 또 이제 맞습니다. 온프리미스까지 네, 같이 그렇게 맞습니다. 하겠죠. 통합적으로. 한 위원님께서요. 소개하신 제품에서 저장하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가 되는지요? 네. 우선은 이제 솔루션 자체에 로그인하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하고, 실제 관리 대상의 패스워드는 이제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 솔루션 접근하는 패스워드는 이제, 실제 그 복화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관리 대상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S256 강도의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중님은 이제 IBM의 팸 솔루션, 그 Security Verify Privilege Vault가
다른 기타 팸에 대해서, 팸 솔루션에 비해서 네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계속 이제 그 강조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을 본격으로 지원해주는 이제 네네. 솔루션이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다 커버하는 부분들.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웹 관리 콘솔을 이제 주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보안이나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이 보면 웹 관리 콘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웹 관리 콘솔에 대해서 이제 세션 로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감사 데이터나 이제 실제 사용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증적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점이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 통제를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능들이 사실은 기존의 솔루션과 다른 이제 차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용우님은 촬영된 영상은 아까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되는 건지. 네.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설정에 따라서 이제 복화도 가능하긴 합니다. 복화도 가능하긴 하는데, 기본 저장은 이제 암호화된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경현님은 이 서비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라이센싱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비용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또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가 솔루션의 라이센스 비용은 사용자 수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클라우드 내 서버가 동쪽으로 얼마나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증가되지 않고요. 저희 쪽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 수만 저희가 라이센스 비용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큰 대규모일수록 굉장히 가격적으로 유리한 장점 가지고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협력사 계시긴 합니다만 이제 실제 구축 서비스 비용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대수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축 서비스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구축 서비스 비용은 약간의 서비스 대수와 연관관계가 좀 있고요. 라이센스 비용은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용자 수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 구축 서비스를 하면 굿모닝 아이텍에서 어떤 구축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IBM 접근 제어 솔루션을 이제 그 구축을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접근 제어 솔루션을 실제 설치를 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네. 제공하는 전체적인 일련의 사이클을 그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꽤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네. 예. 자. 이민수님, 기업의 보안 관리자가 AWS 인스턴스 위드 프락시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커맨드 컨트롤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쪽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할 이제 대상 계정하고 이제 사용자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스케일 아웃되기 때문에 서버 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네네. 소위 뭐 그게 팜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어떤 서버 군이 될 수 있는데 서버 군별로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이제 이 블랙리스트 커맨드 프로파일을 각각의 계정이나 서버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대한 그룹핑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관리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블랙리스트 그 명령 리스트들은 일반적인 이제 통제 사항들은 이제 저희 협력사에서 같이 진행할 때 이렇게 이 권고안을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각 기업마다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는 이제 중요 명령 셋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구축할 때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팸을 SaaS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VM 등 인스턴스별로 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SaaS 형태로 그러니까 SaaS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이제 SaaS를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서로 간의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SaaS 형태로 이제 저희가 뭐 OEM이 됐든 아니면 이제 그대로 서비스가 됐든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서로 논의해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는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네. 김현주님, 상황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여러 차례 생성, 삭제하기도 하는데 네브옵스 과정에서 생성된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부여할 때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컨테이너 환경까지 IBM 시큐리티
Verify Privilege Vault가 지원하는지요? 네. 일단은 그 Verify Privilege Vault는 접근 통제하는 그 엔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전체를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기능들하고의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쪽 솔루션에서는 전체 기능을 RESTful API로 이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RESTful API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동화 시켜주는 솔루션들, 예를 들면 이제 Ansible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CI/CD를 구성하고 있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API로 이제 서로 호출해 가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구현사항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계정 관리 솔루션의 그 캐퍼빌리티가 더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런 사항들은 이제 IBM 솔루션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문중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클라우드 관련 보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보안 사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약간 그 ABC라고 그러나요? 네.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그 IBM PAM 솔루션 같은 이런 예방 통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심층 방어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픈형 보안 시스템을 고려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 설계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탐지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탐지하는 기능 안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통합보안 관제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보안 사고를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화 영역과 그다음 이제 요즘 SOA라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안 사고를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IBM이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이제 뛰어난 솔루션들, 그다음에 이제 구축 서비스까지 이제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별도 문의를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쨌든 작년부터 기업의 이 운영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급변하게 바뀌면서 기업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올 거예요, 그죠? 네,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네, 기존 관점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시간도 없고 다양한 또 잡무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만나시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게 되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제품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런 작년부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바뀐 환경에서 이제 보안 담당자가 자 이것만은 요거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1, 2, 3 중요한 거 1, 2, 3 만든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아까 데이터 센터 레가시만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서비스나 뭐 데브옵스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랑 운영자가 구분이 없대.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이제 혼동스럽게. 네, 맞습니다. 기하고 좀. 그렇죠. 우리가 보안 그러면 가장 처음 하는 얘기가 이제 자산을 식별해야 된다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잘 식별이 안 되는데 버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큰 데부터 사실은 접근해 나가서 이제 세밀한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말하는 큰 거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계정이나 접근 관리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이 지켜야 될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안을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이상한 행위들을 탐지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세 번째는 탐지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 감사나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증적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 관점부터 사실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IBM 관점 상관없는 거죠? 제너럴한 거죠? 제너럴합니다. 객관적으로. 오케이. 자. 윤성호님, 공공기관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분리된 망을 사용할 때인데
이런 완전히 분리된 망에서도 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네. 그리고 내부망과 외부망의 팸을 두 개를 관리하는 것인지요? 일단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뭐 원칙적으로 두 개를 관리해야 되죠. 네, 그거는 뭐 네.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예를 들면은 뭐 그게 논리적이 될지 아니면 이제 이 네트워크적으로 될지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런 그 프락시 게이트웨이 컴포넌트가 통신이 서로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관리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망과 외부망의 의미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자, 김현진님께서요, 서버 보안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계정 관리를 통해서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IBM Security Verify Privilege Vault가 서버 보안 펜 기능과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사실 서버 보안 영역을 지금 팸 영역하고는 지금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버 내 이제 실제 팸은 이제 서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제 관리 통제를 하는 솔루션이라고 본다면은 서버 보안 솔루션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안에서 이제 이 권한을 이제 관리 통제하는 이제 그러한 솔루션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체한다거나 이게 비교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사실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이제 이 서버 보안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자체를 클라우드 벤더사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이제 그 별도의 마스터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그런 CSP, 소위 말하는 CSP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드는지 아니면은 기업 내에서 보안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드는지 이것까지 이제 관리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실제 팸으로 먼저 관리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 보안 통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를 들면 프로덕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절차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서버를 운영 서버를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선우님, 프록시 게이트 구성 아키텍처의 특정 요건, 기존 방식 대비 추가 조건이 있는지요? 저 질문은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프록시 게이트웨이는 뭐 설치하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렵지 심플할 것 않습니다. 같은데. 네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봤죠. 박남경님께서, 박난경, 감사 관점에서 레코딩 이력과 사용 로그를 연동해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면 편리할 것 같은데요. 가능한지요? 또한 레코딩 이력을 편집 가능한 권한이 있는지요? 일단은 제가 레코딩 이력하고 이제 사용 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실 좀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레코딩에 대한 부분은 검색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로그는 같이 검색이 되는 거고 이제 감사 로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레코딩하고 사용 로그는 같이 합쳐져서 검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로그는 별도로 있어서 감사 로그 검색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레코딩 이력과 사용 로그는 함께 검색해서 그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편리성을 제공을 하는데 레코딩 이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삭제는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카이빙 하는 형태로 이 삭제를 하는 거지 레코딩 자체의 데이터를 이렇게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테그리티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편집하거나 하지는 않고 전체 풀 관리 관점에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스토리지를 소비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데이터를 3개월 이후 데이터는 한꺼번에 지운다든지 이런 이제 아카이빙에 대한 기능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일규님, 기존에 IAM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IBM에 팸을 도입할 때 통합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IAM이 이제 있을 경우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계정과 그다음 패스워드 관리를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먼저 하고요, 가정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팸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팸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계정이나 이제 패스워드 관리 부분, 특히 이제 패스워드 관리 부분은 이제 아레나를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 쪽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면은, 그냥 팸에 대한 계정을 IAM에서 관리하고, 인프라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는 팸에서 가져가는 케이스가 더 많긴 합니다. 더 많긴 한데, 실제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기업이,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는 IAM에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팸에서는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빼고, 네. 실제 IAM에서 관리 통제하면서 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IAM과 그다음에 팸에서 하는 인프라 관리를 좀 분리를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아레나를 팸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두 분은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질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희 쪽 솔루션이 옛날부터 있었던 영역의 솔루션이죠. 옛날부터 있었던 영역의 솔루션인데 클라우드로 이제 확산 개편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질문 사항들도 보면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사님은요? 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질문하시는 것들 보면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좀 찾으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팸은 저희 시청자분께서 쉽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마저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